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하루는 정말 힘든 날이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해야 할 일은 정말 산더미처럼 떨어지는 날이었는데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다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서점을 갔었어요. 신이시여.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혜를 주는 책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좀 아름길을 주는 책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책들 사이를 걷다가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보더 세퍼의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입니다. 버티는 자가 이긴다. 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는 버티는 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는 진리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것이다. 연금술사 또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책할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당혹스럽거나 깜짝 놀랄 일도 아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언제 포기를 고민하는가?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일 것이다. 그래서 몹시 실망스러울 때일 것이다.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멋지게 진행되지 않을 때일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껏 당신이 포기해온 것들은 모두 이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유감스럽게도 처칠의 이 유명하고도 열정적인 권유는 더 이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지 못하는 것 같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외침보다는 내가 만났던 연금술사들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 포기의 유혹을 무력화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이기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떨어져 쉽게 이기는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분명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쉽다. 나아가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다. 성공한 셀럽들을 보라. 그들은 대부분 길고 긴 무명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이다.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나의 첫 책도 처음에는 57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 거절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작가로서 아무런 명예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마침내 승리의 인터뷰나 수상 소감을 전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파란만장한 시간을 버텨낸 감격의 눈물을 보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버티는 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나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어들었을 수도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제가 이 책을 집어들고 방금 읽어드렸던 첫 번째 글을 읽었던 건 아닙니다. 이 책에 아무 곳이나 펴서 한번 읽어보고 괜찮으면 책을 사야지라고 생각했죠. 책을 집어들고 의자에 불썩 주저앉아서 그 부분을 읽기 시작하는데 참, 큰 목표가 있다면 그 중간중간에 단계적으로 해야 될 작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과제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마치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포기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바로 제가 첫 번째 읽었던, 이 책에서 첫 번째 읽었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담대한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즉시 방향을 바꿀 것이다. 목표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겠는가? 진정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목표의 소유자들에게 문제란 없다.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을 뿐이다. 목표는 크고 담대해야 한다. 목표가 클수록 문제는 더 작게 보인다. 문제가 나타나면 나는 목표를 더 높이 설정한다. 무턱대고 꿈만 크게 가지라는 뜻이 아니다. 성취할 가치가 충분한 목표라면 그것의 최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그것을 손에 넣을 확률이 높아진다. 상대성의 법칙 때문이다. 급하게 공항에 가야 하는데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보라. 평소에는 단 한 번도 빨간불에 걸리지 않았던 신호등 앞에 당신이 탄 택시가 멈춰 있다. 택시 안에서 당신은 가슴이 급격하게 뛰고 위기감에 초조해진다. 드디어 파란불이 들어오고 택시가 앞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 당신은 이제 패닉 상태에 돌입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직접 차를 운전해 장거리 여행에 나섰다. 그런데 운전하면서 얼핏 룸미러에 비춰본 선글라스가 깨끗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입력을 하지 않았음을 발견한다. 그런데 마침 때맞춰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다. 선글라스를 닫고 목적지를 입력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 당신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 놓였음에도 앞에 두 가지 예에서 당신의 마음은 극과 극을 오간다. 목표 설정도 이와 같다. 목표를 낮게 잡으면 아주 작은 문제도 치명적인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작은 목표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작은 문제란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사소한 실수나 결함에도 그의 세상은 종말을 맞이한다. 17살 때 내겐 저명한 음악 콩쿠르에서 상을 받은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부상으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기회를 얻어 그녀는 2,000명 이상의 관객 앞에서 10분간 바이올린 파트를 솔로로 연주하게 되었다. 그녀가 활짝 웃으며 내게 말했다. 내 연주가 끝나는 대로 무대 위로 올라와 내게 꽃다발을 선물해 줄 수 있겠니? 남자친구에게 그 정도 축하는 받고 싶어서 말이야. 호호호. 청중의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대 조명을 받으며 올라가 그녀에게 꽃을 바치는 모습을 상상하자 벌써부터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겨우 정신을 차린 후 나는 말했다. 물론이야. 그 정도는 해줘야 내 남자친구 자격이 있겠지? 연주의 며칠 전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깜짝 축하해줄 장미꽃은 이미 샀겠지? 그럼 그걸 냉동실에 보관해야 해. 그래야 장미꽃이 결정적인 순간에 갓 피어난 것처럼 싱싱하게 보인다고. 반신반의했지만 장담하는 친구를 믿기로 하고 냉동실에 꽃을 보관했다가 연주회에 가기 직전에 열어보았다. 과연 장미는 싱싱하고 보기 좋았다. 특별히 마련한 선물 상자에 장미를 넣은 다음 연주회장에 가지고 갔다. 나는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는 상자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관객석에서 박수와 휘파람이 울려 퍼졌다. 꽃을 꺼내기 위해 상자 안에 손을 넣었을 때 나는 세상에 종말을 맞이했다. 얼어있던 꽃이 녹아 흐물흐물한 고무줄처럼 장미가 변해 있었다. 차가운 물이 떨어지는 축축 늘어진 꽃송이들을 꺼낼 수도 꺼내지 않을 수도 없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게 여자친구가 다가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상자에서 장미를 꺼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장미를 보며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다. 정녕 나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여자친구는 내게 가볍게 키스를 하며 살짝 윙크를 보여주었다. 괜찮아. 아무러면 어때? 고마워.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하나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추구할 만한 목표가 있으면 상황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여자친구는 깜짝 축하를 해주기 위해 장미꽃을 준비한 내 마음을 충분하게 헤아렸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장미꽃의 상태는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선 무엇보다 여자친구가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놀림거리가 될까 너무 두려워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축하해주겠다는 목표를 이루는데 너무나 큰 문제거리가 등장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우아한 키스와 재치 덕분에 그녀와 나는 큰 박수를 받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은 상대적이다. 개개인의 목표, 성공, 가치 등등에 따라 상황은 언제나 반전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긍정적인 반전을 위해서는 목표가 크면 클수록 좋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의 목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도 커진다. 추구하는 목표의 본질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대범하게 넘겨라.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목표를 더 높이 설정하라.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표 자체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힘든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거 절대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나도 해봤는데 안 돼. 이번에도 똑같아. 이런 말들로 나를 뒤로 자꾸 잡아당기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걸까요? 지금 다시 읽어보니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았는데 그 당시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이야기가 와닿더라고요. 아무리 강타자라 하더라도 10번 중에 7번은 헛스윙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농구 선수라도 10번 중에 2번은 자유투를 놓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가벼운 아령만 계속 든다면 근육이 키워질 수가 없겠죠. 힘든 일이 있다는 건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못할 이유는 없다.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보도 셰퍼의 말입니다. 저는 오늘 딱 2편을 읽어드렸는데 이 책에도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그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단 한 줄 나를 일깨워주는 글을 만난다면 이 책의 가치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클 겁니다. 오후의 책방이 시작한 지 6년이 지났고 영상도 300개가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조회수가 10만이 넘는 영상은 서너 개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영상은 조회수가 1000을 넘지도 못합니다. 다 성공할 순 없죠.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고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제가 이 책의 딱 한 구절에서 너무 큰 힘과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제가 만들어가는 영상에서도 다 여러분에게 공감을 줄 수는 없겠지만 단 하나의 영상이라도 여러분이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후의 책방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